자, 60갑자 중에 마지막 일주, 개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이라든가 책 자료를 많이 참고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내용이 수정되도록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일주 마지막으로 보고요. 자, 보면은 개는 뭐죠? 음의 수죠. 그 다음에 해는 양의 수예요. 같은 수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이거를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그리고 개수는 우리가 춘림이라고 했어요. 봄의 장마 또는 봄의 봄비. 그리고 해수는 물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현하. 그래서 이거를 은하수라고도 하고 큰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물 위에 작게 내리는 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온통 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물로만. 그래서 오로지 물로만 구성된 걸 뭐라고 그러죠? 간여지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강과 지가 보다 청강과 지지가 같다.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런 형태라는 거. 그리고 해수 밑에는 해무, 갑, 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토는 정관이 되겠죠.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일간과 합을 하고요. 정관이 되고 간목은 상관이 되겠죠. 임수는 겁재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는 징계우개, 즉 개수에 이르러서 베풀어서, 베푼다는 것은 펼치어서 그 말이죠. 규는 헤아린다. 쭉 펼쳐놓고 헤아린다. 그래서 만물이 이제 폐장이 되어서 삭시 새로 내리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려 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개수는 춘림을 나타내요. 봄장마 또는 봄비. 그래서 이 개수는 묘월에서 장생을 해요. 그래서 개수 우리가 12운성에서 이 개는 묘가 장생이 돼요. 그래서 이때 묘에서 장생하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뭐라 하냐면 출림이라 한다. 봄장마라 한다 그랬죠? 자,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임수는 뭐다?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죠? 호수, 바다, 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개수는 자, 임수에 비해서 뭐죠? 작은 물이죠. 작은 물이니까 뭐예요? 또랑물. 그렇죠? 그 다음에 석간수.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 있죠. 그리고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이 뭐가 있어요? 안개, 구름, 서리, 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 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공기 중에서 퍼져 있는 물을 의미할 때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은 병화를 어둡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병화는 임수와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봄은 개수고 그 다음에 개수는 봄에 비고 해수는 큰 물이다 보니까 현하다. 그래서 이거는 은하수와 같이 굉장히 큰 물길을 말한다. 여기 보면 자, 현하라고 하는 것은 급히 흐르는 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물을 의미한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말로 수엔어 해서 급류, 천하, 은하수란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현하로서 크게 달리는 물, 그러니까 큰 물을 의미한다 보면 되겠죠. 천하지수다. 천하의 물이기 때문에 은하의 물이고 분류불에 밭비 내리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황진이 시조 중에 그랬죠. 청산이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이하면 다시 어려우니 백설이 망건고나니 쉬어간 들었다리. 그때 분류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고왈 그래서 현하라고 한 것이다. 해에는 뭐가 있어요? 해에는 곧 뭐다? 천문이라고 했죠. 천문. 그리고 수에 속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연못이라는 뜻도 있다. 해수가 이 연못지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은하수도 지형의 의미로 활인업종에 잘 맞는다. 해는 또 뭐죠? 11동물로는 돼지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해수는 또 큰 물, 바닷물, 강물을 상징한다. 원래는 음수인데 양수로 파악한다. 채는 음이나 용은 양이다. 천간의 임수와 같다. 해수는 인체의 생식기, 혈관, 고환, 월경, 자궁, 장단지를 의미한다. 우리가 수는 건강에서 인체에서 어느 부분을 말이죠? 신장, 방광, 생식기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물로는 임신부, 아버지, 성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기본 성향을 보면 대해수예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의 물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자, 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걔는 적은 물이에요. 부슬부슬 내리는 뭐 봄비라든가 그런 적은 물이죠. 그런데 바다에 쫙 뭐가 있어요? 해수가 있죠. 큰 물이 있잖아요. 큰 바다에 내리고 있는, 큰 호수에 내리고 있는 작은 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밑에 큰 물 그게 있고 위에 물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다 물바다죠. 그래서 뭐다? 천간과 지지가 뭐다? 뭐뭐와 더불어서 뭐가 같다?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자 쓰겠죠. 천간을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그래서 간여지동.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동일한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간여지동을 뭐를 말하겠어요?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밑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밑에서 지지해주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극히 뭐예요? 득지한 거죠. 그럼 뭐죠? 힘이 세요. 그래서 이건 뭐다? 내가 굉장히 신강하다. 신강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배타죠. 그래서 배타성을 띠는다. 간여지동은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대하수고 그 다음에 개수는 비와 이슬, 생명의 물을 의미하고 해수는 초겨울의 10월의 기운을 의미한다. 우리가 신유술, 자, 술, 해, 자, 축이죠. 7, 8, 9, 10, 11, 12예요. 그래서 해수니까 10월 달의 계절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천간에, 자, 개수는 물이 적게 내린다, 많이 내린다? 적게 내린다. 그럼 물이 깨끗하다, 더 탁하다? 깨끗하다. 근데 밑에 해수는 뭐죠? 물이 많죠.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겠죠. 그래서 청수다, 탁수다? 탁수다. 그래서 이 탁수에가 뭐 산다? 고기가 산다고 그랬죠. 청수는 고기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개수는 담수고 해수는 탁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 개수는 맑은 물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고 지혜, 총명, 섬세, 온화, 부드럽고 배려심 이렇게 속을 알 수 없다. 밑에 해수는 지혜, 포용력, 느긋, 먹을복, 적응력, 감정 기복이 심하고 천문살, 직감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대충 느낌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는 음양 오행상으로 둘 다 수기 때문에 자, 개수는 양긴을 머금은 깊은 겨울이고 지지 해수는 초겨울의 기운으로 천간과 지지가 모두 끝자락에 해당하는 겨울의 기운이기에 일평생 뭐랍다? 외롭다. 그쵸? 추운 겨울날 외롭잖아요. 수만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 때는 화가 있어야 되겠죠.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개수는 천간과 지지 둘 다 유유히 흐르는 물이라서 고유한 것 같아도 천재적인 지혜가 가득 차 있고 생각도 쉼없이 계속 흐르는 성분이다. 물이란 부드러운 강줄기에서 고유하지만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폭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리를 내고 흐른다. 그 전까지는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물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맹수처럼 돌변해서 목표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는 저돌적인 성격이 있다. 개의 물상은 해중영막, 바닷속에서 돌아다니는 말이다. 해중영마의 상.
자, 인신사해죠. 우리가 인, 신, 사, 해는 뭐예요? 이게 저기 생지고, 사생지고, 뭐라고 그랬지? 이거를 역마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역마의 의미가 있다. 또 망망대해상이고 바다에 물이 가득하여 마르지 않는 상이다. 그래서 계일주는 무한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타인보다 늘 한 발 앞선 사주다. 해는 역마살에 해당하고 동물로는 돼지이다. 계일주는 목표를 정하고 묵묵히 매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위아래가 뭐예요? 전체가 다 물이죠. 그렇죠? 물이 모이면 한쪽으로 흘러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흘러가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로 이제 나무를 생하러 가겠죠. 바다에 물이 가득하여 마르지 않는 상에게 천문에 성견지명에 수가 왕성하여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주다. 계일주는 간여지동으로 일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뭐가 세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간여지동이 그렇죠? 그래서 일에는 치밀하고 분명하지만 대인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하다. 하지만 과시욕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기가 너무 이제 지나치니까, 자신감이 지나치니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밖에서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짓이 없고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고 매사 치밀하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이 많다. 계일주는 상념에 담겨 스스로 고독과 본내를 만들고 독단적인 기가 몹시 강하여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실천하고 많은 성격이다. 그렇죠? 같은 수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 그래서 독단적인 기질도 있고 마음먹은 일은 하려고 한다. 그런데 둘 다 음의 수기 때문에 굉장히 음침한, 음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독한 면이 있다라고 했죠. 고요히 있다가도 때를 만나면 사나운 모심을 드러내고 과격해질 수 있고 단번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러나 차가운 물이기에 그 마음속은 언제나 양기를 그리워하며 현실보다는 미래에서 장밋빛 비전과 이상을 두고 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많은 기질이 있다. 화가 있으면 좋겠죠. 조상. 자, 계일주는 수가 있다 보니까 수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혜라고 했어. 지혜. 지혜다 보니까 어떻게다? 총명하다. 총기가 있다 그랬죠. 두뇌 이전이 빠르고 재치가 있고 우수한 보다 참모의 역으로 어울린다. 개수라든가 을목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본인이 리더가 되기보다도 참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어울린다는 거죠. 바로 천문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수의 왕함을 지혜로. 자, 수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수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했어. 지혜. 거기에다가 천문을 해수가 이 천문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로 따지면 신해와 개수가 서로 성견지명에서 앞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좋다. 앞날을 예지하는 해안을 가졌다. 두뇌가 총명하고 지혜로워 순간 판단력이 뛰어나서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사고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인다. 계일주는 어느 관대형으로 얼핏 만사태평한 듯 겉보기는 둔한 듯 보여도 지지의 해중에 간목상관이 작동하고 있어서 주변에 민감하고 천재적인 머리의 소유자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에서 해는 해무 갑 임. 임목이 뭐죠? 이게 상관이죠. 상관은 자기 재능을 뽐내는 거였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간목은 식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굉장히 천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개는 외유내강의 수양과 신력까지 함께 겸비했으니 어딜 가나 환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일주는 타인을 염려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깊고 이로 인해서 피해 볼 때가 많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길을 돌다가도 상관이 뭐죠? 상관은 툭툭 건들면 바로바로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다 속절하는 성격이 있다. 이 뭐다 간목에 의해서 그렇죠. 간목에 의해서 이 간목이 상관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상관은 뭐죠? 속전속결.
그냥 툭 던지면 바로 반응을 해요. 그게 속전속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집도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침착하며 이성적이지만 순간적으로 과격한 면이 있기도 하다. 자, 계일주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나 실제로는 활달한 사주고 매사 자신감이 넘치고 어려운 일도 인내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사주다. 처음에는 조직과 직장 생활을 하지만 후에는 자기 사업을 할 사주이고 초운에 실패하기가 쉽다. 아까 우리 간여지도 뭐라 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배우자를 극한다고 그랬죠. 배우자를 극하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안 줄 수 있다. 간여지동 사주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천연에 재물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사주인데 자식이 귀하나 자식덕은 있다. 자, 계일주는 성격이 다소 급하고 예민하지만 일이 시작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완벽을 기한 후에 행동에 옮기는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므로 마음이 바쁘게 살아가고 부부의 정이 소홀한 경우가 많으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후하고 느긋하고 침착한 측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그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일주분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력과 인내력, 그리고 주변인들의 도움을 얻어 인기를 얻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가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자, 개해가 수로 넘치죠. 수. 자, 수가 넘치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겠어? 목으로 가야 되겠죠. 목은 뭐죠? 식상이죠. 그쵸? 그 다음에 화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자신이 맡은 바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넘치고 똑부러지게 잘해나가니 윗사람의 신임을 받기도 하고 주위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자, 특징을 보시면 자, 개수가 해수에 통혼되어 있고 그쵸? 자,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죠. 통혼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가 득지라고 하죠. 득지를 했고 통혼되었고 비겁이요. 왕궁으로 자, 이거 개는 왕궁이에요. 이거는 관계는 비겁이고 자, 비겁이고 제왕에 해당되죠. 득왕하고 보니 대수 우리가 12 뭐죠? 나부보행에서 대수 큰 물로서 능이 물이 많기 때문에 수국화를 할 수 있고 수생목할 수 있으니 자체 조화를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인간 결실이 무엇보다 좋다. 개의 지진 해수 속에는 지장간에 해무, 갑, 임 있죠. 그래서 정관, 상관, 겁재 그리고 정관은 절에 들어가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데 뭐다? 이게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좌를 쓴다. 그래서 절자 왕궁. 자, 절은 겁살이죠. 여기 보면 자 상관은 뭐죠? 간목은 생이에요. 간목이 해수에 보면 생이다. 그래서 생자왕궁이고 생지살, 지살을 의미한다. 겁재는 녹이고 녹자왕궁이고 망신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정관, 상관, 겁재의 육신이 잘 자고 있고 12운성으로는 보다 제왕에 해당한다. 제왕은 비범하고 자수성가에 별로 능력과 포부가 있고 능수능란하고 매사 원만하게 처리한다. 12운성상 왕지의 기운이므로 매사를 고집과 경쟁으로 밀어붙임으로 그로 인한 고통이 올 수 있다. 굉장히 터프하겠죠. 힘이 세니까 왕지로 가니까 그래서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자, 연습장 꺼내서 여러분들이 일주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해를 보겠습니다. 개해. 자, 이 해수를 여기까지 해수 여가 봐야 돼요. 근데 개수가 이 관계를 봐야 되죠. 근데 뭐다 이거는 서로 지금 음양이 다르죠. 이거는 양이죠. 그럼 뭐죠? 같은 비견이면 뭐다? 비견이면 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이 되고 그 개수가 자수에 있거나 임수가 해수에 있으면 녹이 되고 서로 대각선 방향에 있으면 즉 겁재에 있으면 뭐다? 그거는 제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왕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딸 수 있죠? 자, 개수가, 자, 여기가 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수가 와야 되겠죠? 해수, 여기 와야 돼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 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그래서 녹왕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가 녹왕이 되죠. 녹왕세니까. 그래서 왕궁에 앉았다. 그 지지에 자, 해무, 갑, 임을 보겠습니다. 자, 무토는 뭐와 같다? 병화와 같다. 무토. 그 다음에 기토는 정화와 같다. 그러면은 무토는 비견이 뭘로 본다? 사화로 보여요. 어디까지 와야 된다? 어디까지? 해수까지 와야 돼요. 자, 이게 양이죠. 그럼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좌 왕궁이 됩니다. 절좌 왕궁. 자, 간목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얘가 임목이 뭐죠? 이게 녹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해수까지. 그런데 순서는 얘가 양이니까 시계 방향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노광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돌고 세 개씩 끊어버리면 어떻게? 노광세니까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생욕되죠. 그래서 해수가 뭐예요? 생이 되죠. 그래서 생좌 용궁이 돼요. 자, 임수는 해수가 저기 비견이니까 녹이 되죠. 그런데 자, 임수가 해수니까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보다 이거는 녹이 되죠. 그래서 녹좌 용궁이 됩니다. 왕궁이 되죠. 왕궁. 녹자 왕궁이 되고 생자 왕궁이 됩니다. 절자 왕궁이 되고. 그래서 무토는 뭐다? 관이죠. 정관, 관성이고 간목은 뭐죠? 수생목이니까 식상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비겁이에요. 자, 관성은 절자 왕궁이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이고 식상은 생자 왕궁이기 때문에 좋죠. 식상은 뭐예요? 남자에게는 처갓집, 여자에게는 자식. 그렇죠? 자, 비겁은 형제겠죠. 녹자 왕국이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잘 나가는 형제가 많겠다. 그러면 자, 바로 밑에 있는 거, 일간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를 보응법이라고 했어. 보응법. 자, 이거는 뭐라고 했죠? 좌법이라고 했어요. 자, 없는 걸 끌어와야 되죠. 끌어온 걸 뭐란다? 끌인자, 따를 종자 써서 인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을 보면 되는데, 자, 목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간목. 그러면 을목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생이면 하나는 사하게 되겠죠. 생이니까 을목은 생사가 되게요. 사좌 왕궁이 될 거고, 화 없죠? 자,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를 끌어와야 돼요.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다? 종으로 쓰고 왕궁이 되죠. 자, 병화는 여기죠. 사가 녹이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수까지.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 시계 방향이니까요. 노광세, 병사묘, 절이 돼요. 그럼 나머지 정은 뭐죠? 태가 되겠죠. 절태가 같이 움직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예요.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지. 이거는 이렇게 가야죠. 노광세, 병사묘, 태죠. 그래서 태종 왕궁이 되죠. 목, 화, 토 있죠? 안 해도 되겠죠? 금이 없죠? 금이. 자, 금을 보겠습니다. 화는 뭐냐면 재성이에요. 재성이고, 금은 뭐냐면 인성이죠. 금생수니까. 자, 인성은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자, 이건 뭐다? 종왕궁. 자, 경금은 여기에 신금. 자, 여기가 녹이 돼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와야 되죠. 노광세, 병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되겠죠. 자, 신금 보면은 이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이 지금 음이니까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욕병 같이 움직이고 절태 같이 움직이고 생사 같이 움직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가 여기 있으니까 수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는 왕이에요. 왕이고 왕이니까 장성살이죠. 맞죠? 그 다음에 정관 무토는 절좌 왕궁이에요. 그 다음에 갑은 식상관으로서 생자 왕궁이 되고 비겁 임수는 녹자 왕궁이 돼요. 녹자 왕궁. 자, 여기까지 해결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자 간목이 없으니까 끌어온 거는 병화 정화죠. 병화 정화를 보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절종왕궁, 태종왕궁이 돼요. 절종왕궁, 태종왕궁. 그 다음에 금은 병종왕궁, 역종왕궁이에요. 금을 보면은 자, 알겠죠? 병종왕궁, 역종왕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 중에서 도화살을 보겠습니다. 도화살은 우리가 일명 연살이라고도 해요. 연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신살 이거는 남자죠. 과숙살 이거는 여자예요. 자, 요거나 그 다음에 공망. 공망은 뭐죠? 개해니까 술해 자축이 되죠. 술해 자축. 그래서 공망은 자축이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삼합 갖고 따져요. 개해니까 삼합이 뭐예요? 해, 묘, 미죠. 자, 이거 그대로 놓고 보면 그대로 놓고 보면 뭐다? 지장화예요. 그래서 해수가 지살, 묘가 장성살, 미가 화개살이에요. 자, 연살, 도화살, 연살 들어가는 것은 후자가 들어가요. 디후자 또는 중국 원어로는 이렇게 후년 반겁. 자, 연살, 즉 도화살은 해 다음 글자가 연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해자죠. 그 다음에 망신살은 전을 써요. 앞전자. 그러면 전천망육. 자, 망신살은 가운데 글자, 묘의 앞 글자. 그럼 묘의 앞 글자가 뭐예요? 인이죠. 인묘니까. 인묘. 자, 역마살은 충을 써요. 충역, 제월. 첫 번째 해수와 충하는 글자가 뭐다? 역마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수와 충하는 건 뭐예요? 사죠.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은 이제 방합 갖고 하는 거죠. 개해니까 해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해, 자, 축, 겨울이죠. 그 다음 뭐예요? 인이죠. 이쪽에 있는 건 뭐다? 남자, 고신살. 그 다음에 해의 저는 뭐죠? 술이죠. 술. 이건 뭐다? 과숙살. 그래서 과숙살은 술이 되고 고신살은 인이 된다. 자, 이거를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화살, 자수예요. 자, 자수. 그러면 뭐죠? 이거는 비급이 더화예요. 비급이 더화. 그러면은 동창들하고도 나이가 같은 동창들하고 바람이 날 수 있겠다. 또는 옛날에 만났던 사람하고 이탈될 수 있겠다. 자, 망신살은 뭐예요? 인이죠. 역마살은 사예요. 그 다음에 고신살은 인이에요. 그 다음에 과수살은 술이에요. 공망은 자축이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하나 예를 들면 계일주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형제의 운을 봅시다. 형제 어떤지. 자, 형제는 비겁이 되겠죠. 근데 비겁이 여기에 있죠. 겁재가. 그럼 이걸 보면 돼요. 녹자 왕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에 놓여 있고 녹자니까 굉장히 잘 나가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형제들이 잘 나가겠구나.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거죠. 자, 외부의 특성은 겁재의 특성을 받고 있으나 이 겁재 특성을 받고 있으나 내부 특정은 정관과 상관의 작용이 활발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계일주는 음의 기운이 둘 다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죠. 음의 기운이 양이죠. 왕암과 동시에 천간과 지지의 마지막 자리자 새로운 시작의 발원지라면서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계가 유식갑자 중에 마지막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은 뭐다? 곧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10월은 결실을 이루고 만물이 정멸하는 기운이므로 일평생 보다 외로운 고독을 느낄 수 있다. 자, 일평생 외로운 고독을 쓰다. 초겨울이죠. 10월이니까. 해자축.
지지급제는 뭐예요? 경쟁이죠. 매사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려 함으로 고집이 세고 그로 인한 고통이 올 수 있겠다. 고집이 세고 그로 인한 고통이 올 수 있겠다. 매사 재능과 매사의 재능과 경쟁으로 이 마음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성품이다. 재능과 경쟁이 있다. 겁제의 지장간 상관은 뭐죠? 관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겁제와 지장간의 상관은 경쟁의 논리, 겁제의 논리죠. 겁제가 경쟁의 논리, 그 다음에 상관은 뭐죠? 관을 속이는 거죠. 치는 거죠. 그래서 속임의 수의 논리를 의미하므로 도둑놈심법 같다. 지지 겁제는 재성을 극하고 내 재물을 탐하죠. 내 재물을 극하고 인수를 약화시킨다. 재극인을 약화시키므로 부모 인연을 모두 고르지 못하게 하여 고독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겁제는 자기 주장이 강하므로 자기 주장이 세고 고집이 세므로 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재극인을 한다 그 말이죠. 재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지지 겁제는 배우자 갈등이 많으므로 떨어져 살면 인연을 이을 수 있다. 겁제니까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각자 자기가 일하거나 각방, 별거, 지방 근무 등을 하면 좋다. 지장간에는 상관, 정관, 자식 들어서고 성공하기 쉽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 해, 자, 해무, 갑, 임. 자, 무토는 뭐죠? 정관이에요. 요 간목 뭐죠? 식상이에요. 임수는 뭐죠? 비겁이에요. 자,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자,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뭐죠? 남편이고, 그 다음 식상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남편과 자식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빨릴 수 있겠죠. 또는 부정포태, 또는 혼전 임신,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쓰고 송원하기도 한다. 그 말은 이 식상이 자식이니까 자식이 들어서면서 임신하면서 혼전 임신되면서 결혼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지장간의 상관으로 자식 놓고 배우자와 생리사비를 했다. 이건 뭐냐면 식상이 발달되면 뭐죠? 상관이 발달되면 상관은 뭐예요? 상관 견관이죠. 상관이 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관,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해버려요. 쓸모없게 만들죠. 그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관이 깨진다. 그 말로 보면 돼요. 상관, 경관은 상관이 경관을 보면 관을 깬다. 그러면 상관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흉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 들어오면 이 배우자를 관을 어떻게 한다? 쳐낸다. 상관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을 놓으면 남편을 쳐버리기 때문에 자식 낳고 뭐다? 남편과 떨어져 살거나 별거하거나 그럴 수 있다. 또는 심하면은 생리사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의 경우 결혼 이후 철을 고생시켜 생리사비를 하고 여자의 경우 상관 때문에 자식 놓고 생리사비를 한다. 남자는 상관의 작용으로 딸이 많거나 골치 아픈 아들을 놓을 수도 있다. 상관의 기질이 들면 딸인가 봐요. 그리고 아들인 경우는 골치 아픈 아들이 될 수 있다. 지지의 화토가 적당하면 큰일을 잃을 수 있지만 출산한다는 거. 자, 저기 개해에서 화가 뭐예요? 재성이죠. 토가 뭐예요? 관이에요. 재성과 관이니까 뭐예요? 돈과 명예죠. 그래서 큰일일 수 있지만 화토가 부족하고 토, 금수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금과 수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더 물이 넘쳐나죠. 넘실넘실하죠. 그러면 100가지이 다 고통스럽다. 한쪽 기운이 너무 왕하면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가서 흙탕물을 만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지지의 화토, 즉 재성과 관성이 왕성하면 경쟁심, 명예심으로 성공하지만 재성, 관성이 약하고 인성, 비겁이 왕성하면 도둑놈 심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과 재물을 볼 때 인성을 볼게요. 인성은 왜 보는 거죠? 인성은 뭐다? 우리가 인성은 육친으로 말하면 어머니지만 일반적으로 인성은 뭐다? 공부를 의미해요. 공부. 그래서 공부에 관한 어떤 인연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무, 갑, 임이죠. 인성이 뭐예요? 금이죠. 근데 금이 없죠. 금이. 자, 금이 뭐냐면 정인이고 신금이 편인인데 병 여기에요. 자, 병은 뭐다? 역마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멋부린다는 거죠. 멋부린다는 거. 그러면 공부를 멋부리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데 공부 잘할까요? 공부 별로 인연 없겠다. 그러니까 그다지 공부하는 인연이 없겠다. 그 정도만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았으면 인성이 욕병으로 들어오니 욕병으로 놓이니 멋부리고 돌아다니느라 공부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을 보겠습니다. 관. 자, 관은 뭐죠? 직장이에요.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직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근데 개는 뭐죠? 수죠, 수. 수, 기본적으로 수예요. 수는 뭐죠?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관련된 쪽으로 가면 좋다. 자, 관성이 절대로 들어오니까 좋지 않겠죠. 끊어지고 막 잉태했으니까 조시 들었죠. 절대로 들어왔으니까 타인의 충고나 간섭을 배제하고 관이 안명합으로 들어왔으니 관이 뭐예요? 무토였죠. 그런데 개수와 합을 하죠. 그렇죠? 개해서 해무갑이면서 무토가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관이 안명합으로 들어왔으니 직장을 그만두어도 새로운 일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또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직주 이동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자, 목이 관인데 목이 관이에요? 아니죠? 관인데 이거는 관이 만약에 우리 오행 중에 목이 관이면 절대로 두면은 목이 뭐예요? 류마티즘, 그렇죠? 간장, 담, 그렇죠? 그래서 근무력증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관이 토이면 뭘 조심해야 된다? 위. 토가 뭐예요? 위장, 비장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여기처럼 금이 관이 되면 뭐죠? 금은 폐, 대장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직업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법무, 외교, 항해사, 업, 교사, 판사, 외교관, 유경사. 자, 이런 거는 공부계통 뭐죠? 수가 발달되어 있죠. 수. 그래서 이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일주 업상으로는 교육, 중매, 멘토, 발명, 기획, 과학자, 문학가, 무역, 농수산 등이다. 예리하고 지혜가 있으면 언변이 좋고 외교수이 뛰어나고 자비심과 신앙심이 깊어서 종교가, 상담사, 학자, 법정, 외교, 교육계통에서 출세하는데 평생 소원은 뭐다? 유경사업이다. 자, 수가 많으면 뭐다? 나무를 키워야 된다. 우리 그런 말 했죠? 소는 누가 키우노? 뭐 어때? 수가 넘치면 뭐예요? 수의 역할은 자, 수가 대해수라고 그랬죠. 개와 해수가 물이 넘쳐 이렇게.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빼는 건 뭐예요? 설계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이거를 극을 하면 좋다 안 좋다? 설계시키는 게 좋다고 그랬고, 자, 극을 한다. 토로 극을 한다. 이거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강할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목으로 하니까 목은 뭐예요? 목은 우리가 교육이죠. 그렇죠? 교육 또는 뭐가 있어요? 업상이 교육, 건축, 사람 상대하는 일. 그렇죠? 또 교육의 오행성이 뭐였어요? 인이었죠. 인이니까 뭐예요?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업상은 교육이 좋다. 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수를 목으로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쭉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유경사업이 제일 좋고 요식업도 좋다고 그랬죠. 아까 수니까 유통 괜찮죠? 중개 다 이런 거죠. 소개업 이런 것도 뭐예요? 전부 유통에 관련된 거죠.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렇게 수를 외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일준 남명은 여리한 길로만 나가면 반드시 일어서서 성공하는 끈기가 있다.
이상이 높고 실현과 장애에 따라도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기가 있는 사주다. 유동수로 고유주기에 있다가도 급전, 직하하는 수가 있는 사주에 주의가 필요하다. 극단성과 반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일주로서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하고 굴곡이 심한 일주다. 자, 이번에는 재물 볼게요. 재물. 얼마나 돈과 어떤 인연이 있나. 근데 돌과 왕궁은 왕궁인데 뭐예요? 절태네요. 절태. 그러면은 그다지 절태. 그다지 싹 좋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럴 땐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돈과 인연이 없으니까 사업에서 큰 돈 못 만지겠죠. 이럴 땐 뭐다? 직장을 다니면 되겠죠. 직장도 별로다. 그럼 뭐다? 자격증을 가진 직장. 그렇죠? 자격증을 따고 그 직장 사람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겁재는 재를 극간이 자기 사업보다는 직장이 좋다. 자, 그 일지가 겁재잖아요. 겁재니까 뭐야?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죠. 동업에서 내 재물 다 뺏어가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다?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은 상관작용으로 기술, 교육, 인연 여러 가지 예로는 많다. 자, 조직 직장으로는 교육, 경찰, 하위직, 해운, 운수, 전문기술, 오락, 유흥업 등이 좋다. 겁재는 경쟁심이지만 음간이라 오히려 이용만 당할 수도 있다. 지지의 수가 많으면 도둑, 밀수, 사기 등에 인연하기 쉽다. 수가 많으면 넘치고 넘치죠.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수가 많으면 그 수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것과 연관돼서 흘러갈 수 있다. 결혼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계일주는 둘 다 천간과 지지가 동일한 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여지동을 이루었다. 간여지동보다 자존심이 세다. 서로 비견이 어깨를 서로 밀어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보다 생사이별수를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간여지동보다 배타성. 그래서 누굴 배타한다? 배우자를. 그래서 별거, 갑거, 갑방 등의 문제가 생기고 특히 백고의 흉사과 함께 겹치는 경우는 사별하는 경우도 있다. 자, 계일주 사주에 금이 있고 무모간데 화가 있는 경우라면 써볼까요? 계해일주에 자 금이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하죠? 그 다음에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식상이 없죠. 그런데 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신강해지죠. 금이 있으니까 신강이고 바로 제거를 하니까 재물을 달 수 있겠죠. 화가 있는 경우라면 남녀 모두 음란하고 배우자와 인연이 물고 바깥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재물을 두고 다투다 하는 거죠. 서로 이제 힘이 세지니까. 자, 유토하거나 토가 있거나 목이 두 개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귀하고 건강해지는다. 오히려 이때 목이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를 길러주죠. 뭐다? 통관용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관. 이거를 통관시켜준다. 통관시켜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좋다. 계일주는 결혼을 자, 지지가 뭐죠? 무계합을 하죠. 지지는 인해합목을 하죠. 그래서 무인일주가 좋을 것 같아요. 무인일주가 좋고 그다음 사회간접으로는 기통, 정화거 그랬죠. 서로 충하는 거니까 자, 해와 충하는 거는 사겠죠. 그래서 기사, 을사 이런 쪽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가 있는 경우 여기 있죠. 기사 그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천간합, 지지합, 천간충 그 다음에 지지충 이렇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정제는 뭐냐면 배우자운을 보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처를 보는 거예요. 처를. 자, 처를 보면 절태니까 인연 별로 없네. 그쵸? 계일주 남명은 때를 잃어도 천직을 부끄럼 없이 수행하는 무서운 인물이다. 자신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니 자연히 가정에는 소홀한 편인데도 처가 저력하니 부창부수. 부창부수란 말은 많이 쓰죠.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 자, 내가 치는데 그쪽으로 따라와요. 그런 게 부창부수. 파트너가. 그럴 때는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부인이 따라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남자가 선창을 하고 여자가 따라서 하는 거. 그런 것을 부창부수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잘 어울리는 거를 또 부창부수로 할 수도 있죠.
계일주 남자의 경우는 가족을 우선시하보다는 대외 명분을 중요시하는 명분이라서 가정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가정에 소홀한 거죠. 그래서 썩 좋지 않는데 다음은 뭐예요? 왕궁에 있죠. 왕궁. 왕궁에 있으니까 처가 조력을 하는 거죠. 좋은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절대로 끊어졌으니까 좋지는 않은데 자 남편도 마찬가지네. 관이 보니까 절이에요. 절. 화토동법에서 같은 화토라서 같은 동법이라서 그래요. 역시 절태예요. 계일주 여명은 연구나 공부와 연관 있는 일주로 교육계로 투신해야 된다. 수가 넘치면 뭘로 가야 된다? 목으로 간다. 목은 뭐다?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목이니까 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육.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일생이 가장 보람찬 사주로 상관경관하니 대체로 고독하다. 상관경관은 뭐야? 관을 쳐버리니까. 그렇죠? 남편을 자식 보면은 남편을 쳐내버리죠. 그래서 고독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외정의 우려가 있다. 남편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딴 데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 처조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면 뒤끝이 깨끗한 인간성을 지녔다. 계일주 여자의 경우는 지장간 속에 정관이 있죠. 무토. 이렇게 해에서 해무갑임에서 무게합을 하죠. 타주의 관성에 투출하게 되면 잘 살다가도 보따리 사서 도망간다. 남편 덕이 박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명으로 생활력은 강하다. 계일주 여명은 명암부집, 명암부집이에요. 명은 뭐죠? 밝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암은 뭐예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뭐예요? 은밀하게, 애인, 그런 밝게, 어둡게 남편들이 모여있다. 남자들이 모여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이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을 통해서 도주한다. 그럴 수 있는 사주다. 총명하고 생활력 강하나 외정이 병이다. 상관 경관의 간여지동으로 대개 부덕인 남편의 덕은 밖에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으로 지새지만 자녀를 순산하고 자식의 덕을 볼 수 있다. 간여지동이라서 그렇고 상관 경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장간에 상관이 있죠. 해무, 갑임, 갑목이 상관이죠. 자, 상관은 뭐냐면 자식을 보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자식은 식상이에요. 근데 생과 사예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은 관이에요. 절과 태예요. 오히려 이제 지장간에서 해무갑임에서 이제 요걸 간목을 보면 생이 있기 때문에 좋죠. 여자는 자식복이 있겠네요. 식상이 생자 왕궁이라서 여성에게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그렇게 했죠. 자식을 두게 된다. 그래서 저기 자식복이 있는 거죠.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와 좋은 관계다. 식상이 이제 그쪽이니까요. 자, 식상이 생자 왕궁이라서 동정심 있고 총무 역할도 잘한다. 생자 왕궁이라서 총무 역할 잘한다. 식상이 장생으로 들어오면 건강이 좋다. 식상이 당연히 건강이 식상보다 곧 때깔이 때깔 우리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좋으면 뭐예요? 건강한 거죠. 그래서 때깔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다 그 말이죠. 상관 경관이라서 관을 치는 기운이 들어오므로 득자 부별. 자, 상관 경관 안 써도 되겠죠? 상관은 뭐다? 관을 보게 되면 볼견자죠. 관을 보게 되면 뭐다? 남편을 보게 되면 이거를 쳐버려요. 상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거 상관은 뭐다?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을 보게 되면 자식을 얻게 되면 자, 득자. 자식을 얻으면 남편과 이별할 수 있다. 득자 부별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인연은 짧다. 자, 어머니를 보면 정의는 어머니죠. 자, 병욕이에요. 어머님이 되게 멋부리고 돌아다니세요. 아버지는 절태. 절태니까 어머님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렇죠? 자, 형제는 녹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제들은 잘 나가겠죠. 이 부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성은
욕병으로 노인이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어머니이고, 재성은 절퇴이니 부친의 덕은 약하겠다.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활동력이 강한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성은 비겁은 형제죠. 비겁이 노광으로 노인이 잘 나가는 형제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오행의 건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자, 목은 뭐죠? 간, 담. 화는 심장. 그 다음에 심혈관 있죠. 그리고 뭐다? 소장. 그 다음에 토는 비장, 위장, 이런 소화기 계통이에요. 소화기.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은 뭐죠? 폐. 그 다음에 뭐죠? 대장. 수는 신장, 방광, 생식기 또는 뭐 비뇨기 뭐 이런 거 있죠. 여자의 자궁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탈이 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탈이 난다 보면 돼요. 자, 계일주는 대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시력이 약하게 쉽고 위장, 신장, 방광, 혈압, 당뇨 등의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가 넘쳐나죠. 이거 너무 넘쳐난 수를 어떻게 돼요?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뭘로 빼죠? 목으로 빼줘야 되겠죠. 수가 넘쳐나다 보니까 여성은 하열의 자궁병과 동상, 지금 내행하죠. 개해가 뭐요? 내행해 아직은. 겨울철, 겨울철에 물이고 초겨울에 물이니까 차갑죠. 굉장히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 거죠. 동상의 노출을 위험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색으로 인하여 병에 걸리거나 신장이나 방광 등의 비뇨기 등의 문제가 많이 약하고 여병은 부인병을 조심해야 된다. 뭐죠? 이게 전부 수가 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수가 냉해서. 자, 계일주가 여름 출생에 금이 많다. 그럼 뭐죠? 역시 수가 많아지죠. 수가 많아지죠. 그럼 뭐예요? 수극화, 화를 약하게 해줘. 그러면 심장과 소장이 뭐예요? 이게 화의 성분이잖아. 그래서 수가 화를 극해버리니까 심장과 소장이 약해져서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일주가 가을과 겨울 출생이고 그럼 괜찮죠? 화가 약할 경우에도 심장과 소장의 질병이 쉽다. 여름 출생이고 화토가 많다. 그러면은 화토가 많은 뭐야? 수가 약해지죠. 화가 많으면 수를 그걸 할 수 있고 증발시켜버리고 토국수 해서 수를 약하게 하니까 수는 뭐야? 신장, 방광 이쪽에 취약해질 수 있죠. 목이 다하고 화가 없다. 목이 많으면 수생목이 되죠. 근데 화가 없어요. 그리고 토가 있다. 그러면은 목극토로 극을 해버리죠. 목이 많으니까.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하고 수가 또 많아. 아니, 개가 수가 온통 수인데 이 수가 많고 수생목으로 목을 생해주는데 목이 많아요. 목이 많으면은 목극토로 뭘 극해요? 토를 극하죠. 토는 뭐다? 비장, 위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 사주에 축이 있는 경우라면 축이 뭐야? 축축한 토죠. 축축한 토. 그 뭐다? 냉하다는 거예요. 냉하다. 그럼 뭐죠? 자궁에 질병이 침입하기 쉽고 유산이 우려된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살에 보면 간여지동, 천문살, 역마살, 복신, 음신, 소화가살 인데 보시고요. 자, 복신은 뭐예요? 엎드려서 운다 그 말이에요. 엎드려서 운다. 엎드려서 신음한다. 사주 지냈기 때문에 매사에 지연되고 정체됨을 암시하는 성분을 지녔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증이 심해지는 사주다.
계일주는 음인일준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독선적인 성품과 기질을 지닌 사주다. 우리가 음인이 있고 양인이 있죠. 근데 뭐야? 계수는 해는 뭐죠? 자, 양인은 뭐예요? 양인은 이 양자도 쓰고요. 또는 이 양자도 쓰죠. 양을 잡는 칼날이에요. 음인은 뭐죠? 음간의 칼날이고. 자, 이 칼날은 뭐죠? 칼날은 이 겁재예요, 겁재. 겁재가 지지에 놓이는 거를 음인양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개수가 음이기 때문에 음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에 겁재인 해수가 놓여있기 때문에 음인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보다 센 거예요. 센 거. 아주 칼을 음의 일주이지만 굉장히 칼이 날카롭게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인 성품과 기질을 지닌 사주로 자신도 모르게 칼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을 비방을 받기도 하고 재물의 실패수가 따르기도 쉽다. 육식갑자 중에서 정사, 기사, 계에는 겉으로는 음이지만 실제로는 내성이 양황하여 음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의 음인을 가지면 고집 태강함의 의미를 갖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때문에 독선이 약점이 되기도 하는 사주다. 탁월한 머리회전과 꼼수가 돋보이고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상상과 스케일이 큰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자 정사 자 개 자 개는 뭐죠? 음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겁재죠. 여기는 음이고 양이고 그 다음에 정사도 마찬가지. 정사는 음이고 이게 양이죠. 화죠. 어쨌든 그래도 음간이에요. 기사도 똑같죠. 화토동법에서 똑같고 그 다음에 뭐에 전부 음이라는 거죠. 음의 칼날.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다. 그래서 음인이다. 만약에 이게 뭐죠? 이게 병호. 자, 병은 양이고 오는 음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양간이잖아. 이런 건 양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또는 뭐다? 무어도 마찬가지겠죠. 화토동법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12지지 별자리는 우리가 자축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인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해서 애우라고 그랬죠. 자, 뭐죠? 자귀, 천귀성, 천하고 성만 붙이면 돼요. 축, 액이죠. 액이죠, 액. 자, 이거는 뭐다? 천액성. 안 좋은 거죠? 인은 뭐예요? 권, 인권성, 청권성. 묘는 뭐죠?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묘도 안 좋고 축도 별로 안 좋죠. 천파성. 그 다음에 지는 간, 영리한 거죠. 그 다음에 사는 천문성. 오는 오복. 미는 역마죠. 미역. 그 다음에 신은 청고성. 외롭죠. 외롭고. 유는 칼날인. 천인성. 수는 뭐죠? 예술. 해는 뭐죠? 목숨, 오래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거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개는, 해는 돼지죠. 돼지는 보다 천수성,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 목숨, 이런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있고, 자귀, 추객, 인권, 묘파,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고, 유인, 수레, 해수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자 없는데 설명을 해보면 자 개를 하나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개해. 자, 자수는 뭐냐면 자수는 더와 자수는 비급 도화죠. 도화이므로 동창과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 옛날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망신살 인이 들어오면 뭐가 있죠? 인의 한목이 되나요? 인 무변갑인가? 잠깐만요. 인이 오면은 인무 병갑이죠. 해무 갑임이죠. 합하는 거 없죠. 암합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사가 들어오면 충일이 이루어지죠. 역마살 사해충이 이루어지는데 사무 경병 이것도 없고요. 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술이 오면은 뭐죠? 이제 천라지망이 되겠죠. 고신살이 술이 오면은 과숙살 술이 오면은 천라지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나머지는 뭐 그게 없을 것 같고 과수살 오면은 천라지망이 오기 때문에 천라지망이 되기 때문에 수성해라. 뭐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과숙살 술토는 해수와 관련해서 천라지망이 될 수 있다. 천라지망이므로 수성하는 게 좋다. 수성은 뭐죠? 공부, 그런 기도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기 때문에 뭔가요? 해자축 인성과 편관이 공망이 되죠.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나중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해일주의 이 일주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육식갑자의 일주론을 다 마쳤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라든가 여러 자료를 최대한 모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힘이 들었고 더 앞으로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일주론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주의 하나의 큰 백미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이 사주를 보는 관법을 좀 폭넓게 이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부족한 일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쨌든 제가 올해 목표한 명리학개론을 토탈해서 다 한번 끝내는 걸로 지금 생각은 강의가 한 거의 1000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도 한 거의 2000페이지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한 책을 보면 명리학의 기본 이론은 다 볼 수 있게끔 자꾸 반복해서 저도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명리학 강의하면서 제게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고전 강독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고전 강독이면 벌써 3개월 했으면 고전 강독 하나를 끝낼 수 있었던 분량인데 어쨌든 이 일주론을 저도 새롭게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학문 성취에 일치월장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